북한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달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비핵화가 완성됐을 때나 해주겠다고 했던 조건인데 이걸 지금 신년사를 통해서 먼저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김정은이 이런 요구가 대미 메시지 부분에서 나오지 않고 대남 메시지 부분에서 나온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 하는 그렇죠. 목소리 부분에서 나오죠. 이게 원래 미국하고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미국하고 할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번에는 대남 메시지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김정은이가 세 가지를 노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이번에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북핵 협상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와의 평화체제 구축 협상, 이 두 협상을 지금 분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네. 이게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남북 관계와 북한 핵 폐기, 비핵화를 병행 추진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항상 북한하고 뭘 합의하고 가서 미국 정부하고 토의하고 이런데 이게 북한으로서는 지금 싫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을 하겠으니 한국은 이 핵 협상과 남북 관계를 연결시키지 말아서 하나는 이거 띄워놓자는 거고 두 번째는 남북 관계를 먼저 발전시켜서 선남북 관계 추진을 통해서 미국을 부분적인 해제로 끌어내겠다.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여기 우리 바로 이제 한국 정부를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 아주 김정은이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평화 협정을 위한 다자 협상. 이 다자 협상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자 협상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김정은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미 남과 북 사이에는 불가침 선언이 체결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연설 내용이 앞에서 나오면서 다자 협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신년사에 정전선언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요구하던 정전선언이 없으면서 불가침 선언이 있는 거나 같다. 이젠 다자협정으로 넘어가자. 이것은 정전협정을 하자고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제대로 잘 응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정전협정을 하려면 핵 리스트 문제와 같은 그런 비핵화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문제는 없애버리고 지금은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협정인데 다자라는 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다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껴넣자. 올해는 북한, 한국, 북한, 미국 이 3자 간의 협상 틀인데 여기에 정전협정 당사자국인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다자협상 상태로 이제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상당히 여러 갈래의 협상이 이제 시작되겠죠. 보세요. 한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남북 또 대화 협상이 진행되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핵 협상이 진행되고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은 북한, 중국, 한국, 미국 4자가 모여있는 협상 이렇게 여러 갈래의 협상을 헝클어 놓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뭔가 하면 핵 리스트 제출 문제를 이 여러 갈래 협상을 통해서 슬며시 후순위로 밀려나게 하는 거죠. 조용히 없애버리자. 이런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자 협상 얘기가 나와서 중국이 등장을 하는데 지난해만 해도 지난해 초에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자 협상이었거든요. 미국, 북한, 우리 한국. 그런데 그 말에 중국이 굉장히 서운해해서 시진핑이 그랬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나는 당연히 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의 의중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네요. 신년사에. 명백히 이제 김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이렇게 결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는 결국은 북한 측으로 보면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또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나 새로 들여오는 것을 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최근에 F-35 전투기, 스텔스 폭격 전투기도
한 대를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린 파인 레이더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 더 나아가서 이 군비 통제를 더 심하게 하자. 우리 서로 아예 무장해제 쪽으로 가자. 이 얘기인가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서요, 도저히. 이번에 그 김정은 신년사에서 명백히 이야기했습니다. 적대 관계 해소, 네. 남북 간의 적대 관계 해소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자. 네. 이겁니다. 올해 우리가 9월 평양선언 때는 북한남의 접경 지역, 말하자면 대치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자는 거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완충지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넓혀나가자. 이게 김정은의 이번 제안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대치 상태 이런 완충지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이제 해서해 나가게 되면 당연히 네. 결국은 재래식 무력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구축 협상이 시작돼야 됩니다. 네. 이런 걸 지금 김정은이가 노리고 이런 요구 조건들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북한은 최근까지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도 네. 철저하게 다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해안포, 서해안 해안포도 아직도 열려 있는 곳이 많고요. 또 경비 개선 지키라고 자기들만 인정하는 경비 개선 지키라고 계속 경고 방송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번 신년사 내용을 보면 국가 방위력을 높이자는 얘기를 목청 높여서 외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장 해제에 가까운 얘기를 요구하면서. 최근 연간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 군사력을 이제 실체를 비교해 보면 네. 총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는 질주를 해서 상당한 분야에 이제 그 개선이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재래식 무력 분야를 들여다보면 북한은 거의 20여 년째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아하. 반대로 우리 한국 쪽을 놓고 보면 해군이라든가 공군력에서 상당한 질적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 재래식 분야에서의 한국이 나날이 향상되는 이 향상력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네. 이것을 약화시키자. 네. 이런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2차 북미 회담의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정말 부담스러운 조건들을 모두 담아서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그 가능성과 조건,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요. 미국을 향해서는 으름장을 놓는 반면에 우리 남측을 향해서는 아주 부드러운 유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입버릇처럼 언급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 이 부분을 신년사에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함이 굳게 손잡고 결의에 단합된 힘에 우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남 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 들으면 지금 북남은 굉장히 친한 동맹 관계인 것 같은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남북 관계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다. 사실 북한이요.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우리 정부의 중간자 역할을 등 떠밀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점은 자기가 현존 남북 관계에 만족하다. 네. 만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김정일이가 남북 관계에 만족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네. 최고 영도자가 그 어떤 경우에도 남북 관계에 만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이러한 표현을 이제 썼다는 거는 저도 이 표현을 들으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국이 유엔 대북 결의안 동참 문제라든가 네. 올해 방위비 증액 문제라든가 또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서의 침투 이제 훈련이라든가 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 남북 이거 기본 합의서에 맞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 4.27 선언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 높이 맹비난했고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 외교부, 지우 청와대까지 부서별로 가면서 이제 정조준에서 비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김정은은 나는 현존 남북 관계에 만족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아니 이렇게 이거 뭐
완전히 이국에서 저국으로 그렇죠. 이제 왜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가만 생각해 봤는데 이 연말에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철도 그렇죠. 착공 시도하고 또 신년사전 전에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이제 또 이제 그 메시지도 네, 이제 친서도 보냈죠. 친서도 이제 네. 보내오고 이런 걸 이제 보면 친서 내용과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한 오늘 요 김정은의 메시지가 조금 약간 좀 다릅니다. 좀 결이 다르죠. 네, 좀 그 얘기는 결이 잠시 다릅니다. 뒤에 네. 저희가 친서 이야기와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태고사님께서는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빨리 진척이 돼야 뭔가 비핵화도 다시 논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올해 언제쯤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네. 이 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겨놨습니다. 아. 하나는 나는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런데 조건부가 있다. 제재 해제가 가능할 때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움직여라. 네. 만약 제재 해제 안 하면 난 갈 길을 간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넘겨놓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냐 마냐는 건 미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명백히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김정은은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2차 정상회담 또 네. 북한의 핵 폐기 이런 요구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단 핵 군축 로상에서의 부분적인 타협은 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김정은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비핵화 구호를 내리고 부분적인 타협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 남한을 칭찬하고 좋은 부드러운 조건들을 신년사에 제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을 테니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내용은요. 역시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때 태영호공사께서 신년사를 예측하면서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때 일주일 전에 예측했던 금강산 관광 얘기를 듣고 신년사를 연달아 비교해 보시죠. 북한은 현재까지 답방 문제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4.27 선언하고 9월 평양 선언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김정은이가 내려온다면 네. 적어도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하나 좀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겁니다. 뭐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혹은 정전선례라든가 뭐 이런 거에 나와야지 자꾸 좀 만나기만 해서는 뭐이 필요하냐. 이게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가만 보면 지금 북한이 연일 매일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만약 김정은이가 이제 내려간다 하면 뭐 서울 시내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뭐 이런 건 없어도 좋은데 네. 김정은을 반대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건 좀 하지 못하게 좀 해서 좀 분위기를 좀 조성해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결의가 북남 관계 개선에 더욱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분명히 신년사에서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네. 그 내용이 딱 나왔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은요, 근데 저렇게 말처럼 쉽게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유엔 제재가 일단 해제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근데 왜 저런 얘기를 꺼냈는지 의도가 뭘까요? 김정은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조금만 더 네. 미국과의 관계에서 밀어붙이면 아.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김정은은 믿고 있습니다. 어허. 예, 특히 유엔 이제 그 대북 제재 항목에 요 관광 문제까지도 이제 그만두라. 요런 이제 명백한 항목은 좀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아니 일단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도 좀 풀어달라. 그건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생각 아닌가요? 지금 국제적인 절차가 있고 조약이 있고 제재 결의안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저렇게 이제 저 문제를 강하게 다시 한번 또 밀어붙여 보자라는 강한 의욕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김정은이 그 신년사에 되어 있지만은 김정은이 올해 제일 중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관광, 해양광, 갈마에 건설한 이제 원산지구 건설한 갈마 해양관광 이제 건설 문제인데 김정은이가 원래 계획했던 건 금강산과 갈마 반도 해양 관광을 하나의 벨트로 이제 연결하는 그래서 여기에 몇만 명의 군대가 들어가서 올해 10월 1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만약 남북 관계에서 맞물려서 이 관광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네. 김정은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경제 총집중 전략에서 중요한 문제인 관광 문제가 이제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년사에서 이렇게 자기의 강한 의욕을 다시 한번 한국 정부를 향해 비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돈이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창구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저기 집착하는 거 보면 돈이 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김정은에 한 데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해입니다. 네. 하나는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광물 수출이 계속 막혀서 어려운 점도 하나 있지만은 올해 말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거의 7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유엔 제재에 의해서. 네네.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김정은은 이제 대단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2의 출로를 열어야 할 그런 압박감이 점점 조여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만일 핵 협상이 풀리지 않아서 노동자들,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이 다 돌아오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관광이라도 좀 확대하자 이런 대응책으로 이걸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의하면 올해까지 외국에 나가 있는 6, 7만 명의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다 북한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그럼 올해 안에 그럼 올해가 고비겠군요, 북한. 완전히 고비죠. 유엔이 지난해 말에 채택한 2397로 제재하면 24개월 내로 북한 노동자들은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2019년인데 이 대북 제재 때문에 해외 나와 있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신규 노동 허가도 되지 않고 또 계약도 그 기업주들이 해야 될까 말할까 지금 상당히 고민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재의 올가미가 지금 김정은한테로 조여들고 있기 때문에 이자처럼 김정은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이런 카드는 다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제재 해제를 좀 해달라라는 얘기에 가장 상위 순위에 있는 게 그 노동자들, 유엔 결의안의 노동자들 복귀 얘기가 포함이 될 수 있겠군요. 당연하죠. 지금 김정은은 여기서 그 문제는 이제 언급하진 않았죠. 언급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걸 잘하는 거하고 이미 나가 있던 사람들을 대량 북한으로 들어보내는 거하고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그런 심리적인 충격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 신년사에서요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끝까지 들어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기다렸던 답방입니다. 답방 얘기가 신년사에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네, 저는 이미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이가 지난 연말 맞으면서 이제 친서랑 보내면서 이제 지난 주말에 그렇죠.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이거 이행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이제 점은 이제 시사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 서울 답방 문제가 지금 이 신년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반대로 그 신년사 내용을 가장 이제 잘 들여다보면 신년사의 내용하고 이제 친서에서 자주 만나자 그런 내용인데 그 친서 내용을 보면은 답방을 곧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년사를 들어보면은 전혀 답방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친서의 내용이 진심입니까? 이번 신년사가 진심입니까? 뭡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서에서 자주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올해도 남북 정상회담은 열립니다. 열리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라는 이제 그 문제이죠. 서울이냐 제주도냐 아니면 판문점이냐.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일단 자주 만나자고 했고 미국과의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또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갈 건 명백합니다. 아하.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김정은이가 서울이나 제주도까지 가는 건 좀 약간 무리수고 판문점에서 또 제4차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김정은이가 나올 확률이 이제 높아요? 높고. 아니, 그 뭐가 그렇게 겁나서 그런 겁니까? 경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 반대 시위를 두려워하는 건가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그래도 김정은이가 내가 서울까지 내가 내려간다면 네. 나로서는 큰 모험을 하고 내려간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돌아올 때는 적어도 뭐 등에다 쥐고 올 수 있는 거 아하. 하나쯤은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총 이제 세 가지 안건을 제시했죠. 하나는 이 군사적인 적대 네네. 행위 해소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군사장비 전략자산 반입 중지해달라. 다른 하나는 정전체제를 평화체계로 넘기기 위한 네. 다자협정하자. 그다음 세 번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말을 안 하지만은 지금 초점을 집중하고 있는 거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인데 네. 이 정도 해주겠다. 그런 걸 문재인 대통령이 주면 하하. 서울까지 내려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 정부는 내려만 와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런 짐을 듬뿍 지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죠. 지금 북한에서, 미국에서 속도 조절론으로 얼마나 우리 정부에 지금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까? 그리고 항상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답방해라고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할 형편이고 그렇군요. 또 김정은도 연말에 나온 론저를 보면 아무리 그저 만나게만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어허. 만나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지.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에 내놓은 신년사에 제기한 요구 조건 중에 한두 개라도 풀리면 내려올 수 있겠다. 이런 걸 이제 김정은이가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